네, 오늘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2차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함수라는 거는요, 우리가 y는 a x 제곱이라고 불러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때 a 값이 0이 아닌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녀석은 함수가 이런 식으로 아래로 볼록하거나 또는 위로 볼록한 두 가지 형태로 나오는데 a가 0보다 크면은 아래로 볼록한 형태로 그래프가 나오게 되고요. a가 0보다 작으면은 위로 볼록한 형태로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특징들을 보면은 첫 번째로 꼭지점이라는 게 항상 존재하게 돼 있어요. 여기는 꼭지점이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하는데 이 꼭지점이 0,0으로서 항상 이렇게 점이 존재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x값이 실수 전체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나오는 y값은 0보다 크거나 작습니다. 물론 같을 수도 있고요.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a가 0보다 클 때,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는 a가 0보다 작을 때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만약에 a가 0보다 크면은 x가 0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에서는 a가 0보다 큰 부분인 이 부분에서는 감소하는 모습을 띠죠. 즉 그래프가 오른쪽 아래로 떨어지는 우하향의 그래프의 모습을 띱니다. 그러나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그래프가 위로 올라오게 되죠. 즉 우상향의 그래프를 띠게 돼요. 이게 반대로 되면은 a가 0보다 작으면은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래프가 반대로 위로 올라오는 우상향의 모습을 띠죠. 반대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그래프가 오른쪽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정도가 이 이차함수 그래프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럼 이 이차함수 그래프요, 우리가 어떻게도 할 수 있어요? a의 x-m의 제곱 더하기 n으로 평행이동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녀석은 단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x축 방향으로 n만큼 그리고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예요. 얘는 그래서 실제로 꼭지점이 어디로 옮겨진다? n,n으로 옮겨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래프가 만약에 원래대로 이렇게 점선으로 이렇게 있었다면은 이 점선으로 있었던 그래프가 이렇게 실선 부분으로 옮겨진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까지 하고 나면 우리는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여기 있는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나오는 이런 그래프를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이런 그래프를 많이 만들게 될 텐데 이 그래프를 뭘로 바꿔줘요? 여기 있는 y는 a의 x-m의 제곱 더하기 n으로 바꿔서 그래프를 파악해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건 이차함수에 대한 가장 간단한 설명이고요. 요거를 일단 알고 난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오늘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프를 못 그리면 얘기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가장 핵심 내용이죠. 굳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라고 하지 않고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라고 얘기를 할게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요. 어떤 두 개의 함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프 모양을 이제 자기 멋대로 생각하라고 합시다. 뭐 이렇게 나오는 녀석이랑 이렇게 나오는 녀석이라고 하죠. 두 개의 함수가 있는데 두 함수가 한 놈은 y는 fx고요. 한 놈은 y는 gx라고 합시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여기에서 내가 어떤 fx는 gx라고 하는 방정식이 있었다고 할게요. 여기에서 내가 실근을 구할 수 있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실근을 구할 수 있었는데 그럼 그 실근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를 보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fx랑 gx가 같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말 그대로 이 두 개의 함수에서 y를 떼놓고 생각한 두 식이 같다라는 방정식으로 놓였을 때 그 방정식의 x 값이 일치했다는 의미가 되죠. 그러면요, 만약에 여기 있는 요 녀석은 내가 여기 있는 요 녀석의 x좌표를 알파라고 하면은 알파일 때 y좌표는 f알파가 되고 알파일 때 y좌표는 g알파가 되죠. 근데 실제로 여기 f알파와 g알파가 서로 똑같은 곳에서 만나기 때문에 같은 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베타라고 하는 녀석을 보도록 할게요. 이 베타일 때에도 함수값은 f베타, g베타가 되면서 서로 일치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즉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요. fx 입장에서 이 점은 알파, f 알파였지만 gx 입장에서 이 점은 알파, g알파고 둘은 서로 같은 점이라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베타, f 베타라고 보는 게 fx 입장에서 보는 경우죠. gx 입장에서 보면은 베타, g의 베타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fx와 gx의 실근이라고 하는 거를 내가 알파와 베타라고 구할 수 있었다라는 건데 이게 뭐랑 똑같은 말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알파, f알파와 알파, g알파, 베타, f베타랑 베타, g베타 둘 다 서로 같은 점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쓰일 수 있어요? 교점이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죠. 즉 이 녀석의 실근 알파, 베타는 두 함수 y는 fx와 y는 gx의 교점에서 나오는 이 알파, 베타가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인 건 아니잖아요.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인 거죠. 즉 교점 자체가 아닌 교점의 x 좌표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한 이건 단순히 뭐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1차, 2차, 3차 함수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모든 함수에 대해서 다 공통적으로 쓰일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가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오늘 배울 거는 얘를 기반으로 해서 배우는 건데 이런 방정식에서 우리가 이런 방정식을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방정식에서 이 실근은 그럼 뭐와 똑같다고 할 수 있어요? 이 실근은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와 y는 0의 교점의 x좌표와 같다고 말할 수 있죠.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가장 처음에 만약에 그래프 모양 자체가 y는 0이라고 하는 것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 우선 y는 0이라고 하는 건 x축이잖아요. x축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나오는 x축과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같게 된다면은 교점의 x좌표가 두 개가 나오겠죠. 알파와 베타로.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는 여기 실근이 몇 개라는 얘기가 똑같아요? 실근이 두 개라는 얘기가 똑같죠. 그래서 이 실근의 뭐가 판별식이 0보다 커질 때 이런 그림을 갖게 된다는 근거를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이걸 이제 한글로서 설명하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거는 결론적으로 판별식이 0이라는 말과 함께 이 2차 함수와 x축 사이에 교점 개수가 몇 개다? 두 개다라는 말과 똑같아지는 거죠. 이번에는요. 그래프가 x축의 한점 알파에서 접하는 경우 보도록 할게요. 접하는 경우는 x축과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교점 자체가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걸 의미하죠. 실근으로서 일단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걸 의미하죠. 그러면 실근의 개수 당연히 몇 개여야 돼요? 한 개여야 돼요. 이 얘기는 중근으로서 한 개가 나오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여기 중근을 갖는 이 경우가 이런 그래프를 가지게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허근을 갖는 경우는 그러면은 안 봐도 뻔하죠? 이렇게 떨어져 있게 됩니다. 왜냐? 안 만나기 때문에 실근이 존재하지 않아요. 실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을 갖는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를 여러분들이 잘 익혀두시고 문제 풀 때 쓰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번엔 이걸로 끝이 아니죠? 만약에 내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mx 플러스 n과 같다는 것에 실근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요. 여기에서 얘는 뭐와 같아요?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랑 y는 mx 플러스 n의 교점에 x 좌표와 같죠? 그럼 어떤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두 점에서 직선이 만난다라고 하면은 그 판별식이 0보다 커야겠죠. 만약에 이렇게 접한다고 하면은 그 판별식이 0이어야 할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안 만난다고 하면은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겠다라는 겁니다. 이 판별식은 누굴 바탕으로 나와요? 여기 있는 이 식. 이 식을 우변을 좌변을 이항시켜주면은 이렇게 바뀌죠. 이 녀석의 판별식 뒤로부터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의 내용이 방정식과 함수 사이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정식과 함수 사이의 관계에서 이 말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걸 바탕으로 두 개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두 개의 내용 잘 외워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 해보도록 할게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우선 가장 기본적인 y는 a x-m의 제곱 더하기 n으로 이렇게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서 식을 표현해 놓고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랬을 때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얘는 a가 0보다 큰 경우고 얘는 a가 0보다 작은 경우죠. 각 경우를 살펴보면은 얘는 꼭지점에서 즉 x가 m일 때 최소값 n을 갖는다는 걸 알 수 있죠. 왜요?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니까 m, n이니까요. 최대값은 없고요. 얘는 그 반대죠. x가 m일 때 오히려 최대값 n을 갖게 되죠. 반대로 최소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일반적인 그래프의 모습일 뿐이고 만약에 내가 이거에 대해서 x값의 범위를
제한을 했어요. 알파부터 베타까지. 그랬을 때 만약에 같은 식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알파부터 베타 사이에 꼭지점에 x좌표가 들어가 있는 경우 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 거에서 이런 식으로 끊긴다는 거죠. 이때가 알파일 때, 이때가 베타일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끊긴다는 거죠. 그러면은 보시면 알겠지만 F 알파와 F 베타 중에 최대 혹은 최소가 존재할 수 있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가 이번엔 최대죠. 만약에 반대로 이렇게 끊겼다라면 이쪽이 최대였겠죠. 그러니까 양 끝값 중에 한 값이 최대값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x가 m일 때 최소가 되거나 그와 반대로 최대가 될 수도 있겠죠. 이건 뭐 때문이에요? 만약에 얘처럼 이렇게 양수 그래프면은 이렇게 나오지만 만약에 이런 음수 그래프면은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인 이런 음수 그래프라면은 반대로 최대값도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대 또는 최소가 어디서 나온다? 양 끝값 또는 꼭지점에서 나온다. 언제요? 꼭지점 x좌표가 안에 들어가 있을 때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만약에 꼭지점의 값이 범위 내부에 없는 경우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꼭지점 바깥쪽에서 끊기는 경우도 존재하겠죠. 여기가 베타고 여기가 알파인 경우에 꼭지점 m은 여기 있고요. 또는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그리고 여기가 꼭지점 m에 해당하는 경우죠. 그래서 m이 베타보다 크거나 m이 알파보다 작은 경우 이 경우를 잡히게 되면은 f 알파가 최소면 반대로 f 베타가 최대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와 반대로 얘가 만약 최대라면은 얘는 최소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내용을 총 정리해보면은 결론적으로 최대 최소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범위가 주어진다면은 범위의 양끝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범위 내부에 있는 꼭지점도 확인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값만 확인할 수 있으면 우리는 최대 또는 최소를 알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개념은 여기까지입니다.